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은퇴에 대한 시각을 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은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인 동시에 내 인생의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출발이다. 그래서 은퇴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은퇴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든지 불안해하지 말고 은퇴는 하나의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시각을 가지고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노인의 퇴직과 은퇴에서 은퇴의 문제점이 효과적인 은퇴다 이거예요. 자, 은퇴의 문제점에서 경제적 문제를 한번 생각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은퇴를 하면 돈이 준다 손 들어봐요. 은퇴를 그래요? 나는 은퇴를 하면 돈이 더 점점 늘어난다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네. 큰일 났네. 네.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은퇴를 하면은 돈이 더 점점 늘어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주는구나. 참 서로 이게 엇갈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 사람이요. 자, 은퇴를 하면은 왜 경제가 준다고 생각해요? 경제가 준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뭐냐면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나는 지금 해도 준비가 잘 됐어요. 은퇴를 하면요 돈이 더 많아져 나는. 그래서 난 벌써 준비가 더 많어. 그러니까 난 은퇴해도 애로사항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은퇴니까 벌써 직장이 떨어지지, 직장에서 이게 들어오는 액수가 점점 작아지지. 그나마 이제 또 지금 이거 가지고는 사는데 병원비까지 또 같이 또 더해져 봐. 그럼 병원비까지 또 더 들어가잖아. 막 이러니까 지금 은퇴가 불안할 거 아니야. 아직 뭐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뭐 죽을 날이 뭐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은퇴를 하면은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젊어서 내가 노년에도 끊임없이 경제적으로 내가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만들어 놨으면 걱정이 없을 거예요. 딱 한 군데 꺾고만 딱 이렇게 오니까 그 한 군데 줄이 딱 끊어지면은 이게 끊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인생에서 말이에요, 이 은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생을 기획하라고. 기획하면은 벌써 내가 은퇴 후에는 이쪽에서 돈이 오고, 이쪽에서는 은퇴니까 이쪽에서 돈이 올 것이고, 이렇게 은퇴해서 이쪽에서 맡겼을 땐 이쪽에서 돈이 온다. 자, 이걸 기획을 했으니까 이 돈줄을 갖다가 다 이렇게 미리미리 연결 다 해놓고 이걸 터놨으니까 은퇴해도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안 돼서 은퇴할 때 경제적으로 힘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기획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은퇴의 그 생각을 하기 전에. 근데 은퇴라는 걸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인생이 앞으로 130을 살고, 요즘에 유튜브 하니까 재수 없으면 200년 산대. 그 재수 없으면 200년 사는데 그 오랜 동안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그 문제를 준비를 안 해놨다는 얘기요. 얼마나 걱정이. 지금보다 살아온 것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아.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65세잖아요. 65세가 노인이잖아요. 65세가 130을 살아. 그러면 65세 130 살면 딱 반 산 거예요. 그죠? 반 살았어. 근데 반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대책이 없으면 어떡해. 그럼 반을 만약에 더 살아야 되는데 65세에 내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그러면 정부가 나를 먹여 살리면 65년 동안 나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 국가에게 이게 너무 피해를 주고 가는 거잖아. 그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결심을 하세요. 나는 절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안 살겠다. 아주 이를 부드득 갈면서 준비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절대로 가난하게 안 살겠다. 나는 노후 생활에서 절대로 가난하지 않겠다. 나는 노후 생활에서 나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여행 다 하겠다. 이런 마음과 결심을 지금부터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늙으면 그냥 가만히 방에서 그냥 자빠져 있어야지 뭘 어디를 돌아다닌대. 이러고 하면은 그 사람은 뭐 할 게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경제적 문제, 이 문제를 여러분이 이걸 해결을 해요.
그래서 늙어서도 근데 자식을 기대하면 상처를 받게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의 자식을 기대하면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자식이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당연한 거다 생각하고 그래서 자식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내가 은퇴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해서 건강 관리해야 되잖아. 지금부터 열심히 건강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돈도 지금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이 공부를 가지고 사회복사를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시설이라도 하나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시설 차려서 기관장도 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난 이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살겠다. 그래서 이걸 점점 키우겠다. 키워가지고 내가 죽은 다음에는 이걸 사회에다 환원하겠다. 국가에다 주겠다. 등등 이렇게 하면서 살면 얼마나 보람된 인생을 노후 생활을 살 수 있겠냐. 그 다음에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야. 자, 은퇴의 문제점에서 효과적인 은퇴는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내가 은퇴했을 때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리고 내가 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래서 저는요, 이 은퇴를 하게 되면요, 사회 환원하려고. 내가 인생을 마지막 죽고 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을 사회 환원할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지만은 그 결심 나는 이미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넉넉히 쓰고 죽은 다음에는 내가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내가 사회에 물려. 그러면 교수님은 자식에게 안 물려줄 겁니까? 아니, 벌써 물려줬지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남은 생에는 제가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을 거니까 그 많은 돈을 국가에다 환원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분이 나쁘시네. 그거 놔주지. 이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래서 저는 그런 각오를 벌써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넉넉히 쓰고 또 사회도 또 쥐꼬리만큼 남기면 영향력이 없잖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래서 사회도 내가 큰 돈을 내놔야 사회 경제도 영향을 미치잖아.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효과적인 은퇴야. 효과적인 은퇴는 은퇴를 하는데 그 효과적으로 해야지. 이게 효과.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성과적으로 은퇴를 해야지 마지못해서 그 은퇴하면 얼마나 사람이 억울하겠어. 그죠? 여러분들 은퇴할 때 기분 좋아서 은퇴해야 되잖아. 그 기분 좋아서 은퇴한 사람 있겠어요? 손 들어보라 그러면 별로 없을걸. 근데 나는 기분 좋아서 은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은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자, 이게 효과적인 은퇴다. 그래서 내가 은퇴를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효과적인 영향, 좋은 영향 이런 것이 더 생길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용보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고용보장. 자, 고령자, 나이가 많은 사람을 고용 촉진하는 제도야.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를 우리가 고용보장이라. 자, 그러면 생애 자기 그 주 직장에서의 퇴직과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상실로부터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후 설계 서비스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특히 중년기 이전서부터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기간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모작. 자, 이모작이라는 것은 1년에 농사를 2번 해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생에서 내가 꼭 은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업을 버리는 것만 은퇴냐? 그게 아니야. 이거 직업을 하면서 하나 더 하는 것도 은퇴지. 그죠? 그래서 이 고령자 고용 촉진 제도는 이렇게 중년기 이전서부터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기간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년기에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게 해주는 그런 제도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이제 노인 일자리 창출 이런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행사를 하고요. 1년에 큰
행사를 노인 일자리 경연 대회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일자리를 얻는 이 노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노인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보니까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힘 안 드는 일 해야 되잖아. 노인이 택배 그냥 이러고 막 그냥 큰 무거운 짐 같은 거 막 들었다 번쩍 들었다 놨다 이거 하다가 어르신 허리가 다 부러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카드 배달을 할 수 있겠네. 카드 배달. 카드가 무거운가? 그래서 이 은행에 카드 배달 그거 노인들이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카드 배달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꽃 배달은 어때? 노인들이 할 수 있어. 왜 뭐래? 꽃 있잖아. 저 생일꽃. 생일꽃 꽃바구니. 꽃바구니 정도. 근데 이제 카드 배달을 해서 이제 지하철로 어르신들은 노인들은 공짜잖아, 지하철. 그래서 아침에 은행에서 오늘 카드 나갔습니다. 오늘 택배가 거기 갈 것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옵니까? 이 점심때쯤이면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지하철에서 잠을 잔 거야. 그래서 저 종점까지 간 거야. 거기서 또 헤매고 또 오다가 또 잠을 잤네. 이번 저쪽 속쪽으로 또 갔네. 이거 몇 번에 다니까 그날 못 와. 다음날 와. 그래서 이것도 또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다 이거요. 아니 점심때 온다는 이 카드 배달 택배가 다음날 왔으니, 그래서 밤에 또 늦게 오는 거 밤에 또 노인은 또 밤늦이 어둡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와야 될 걸 이틀에 올 수도 있지. 그래도 좀 답답하긴 하지. 그래도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일자리를 맡겨야 되겠는데. 꽃 배달이에요, 꽃 배달. 그래서 이 노인이 꽃을 가지고 이제 그걸 지하철을 타고 오는 거예요. 자다 보니까 졸다가 보니까 꽃에 쓰러졌어. 또 꽃을 그래서 꽃 배달을 집에서는 멋있게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꽃이 다 시들해가지고 종점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꽃이 다 벌써 시들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잖아. 그러기 때문에 노인들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노인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대충 해갖고 젊은 사람들이 어디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치매 안 걸려야 되잖아. 치매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치매 안 걸리려면 뭐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그래서 어디 와서 공부를 해? 서강대학교 와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 서강대학교에서. 여기 서강대학교 맞죠? 또 이게. 그래서 서강대학교 와서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이 공부하니까 머리를 계속 쓰니까 치매가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을 막상 해줘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하철을 타고 종점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노인들한테 맡기는 것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꽃 배달도 그냥 졸다 보니까 꽃이 다 시들어버리고 왔다 갔다 몇 번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심심할 때 갖다 줘야 되는데 이 생일 꽃으로 아침에 갖다 줘야 되잖아. 생일 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딱 받아야 기분이 좋잖아. 근데 이 어르신이 종점 몇 번 왔다 갔다 보니까 저녁에 밤에 갖다 주네. 밤에. 그러니까 이것도 또 문제도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그렇게 단순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노인이 이게 무난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직업 또 이런 것을 새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거 그냥 젊은 사람이 하는 거 그거 주어도 힘들어요. 노인이 무거운 거 만약에 선풍기나 냉장고 그거 택배로 나르려고 그래봐 그거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노인은 이 배달 가벼운 거는 노인 하는데 앞으로 이제 21세기가 이제 들어오면서 제 4차 산업 시대가 이제 이미 우린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는 택배 원 대신 배달원 대신에 이제 드론이 이제 갖다 줄 거 아니야. 드론이. 그 드론이 꽃 딱 들고 와가지고 문 여세요. 안방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방문 열어주면 그 안에 탁 들어가서 어디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어요. 딱 그 드론이 딱 해서 딱 나가잖아. 그러니까 드론이 갔다 오면 얼마나 안전해. 그래서 앞으로 이런
4차 산업시대 속에서 노인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긴급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고령자 고용 촉진 제도를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고령자 고용 촉진 개선 기본 방향이에요. 자, 기본 방향은 우리나라는 2021년까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고령자 고용 정책을 추진하여 활력 있는 고령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5년마다 전략적 목표 설정 및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벌써 하고 있어요. 기본 방향은. 그 다음에 고령자 임금 형태 및 고용 형태 개선 계획. 우리나라는 60세 이던 수령 연령이 5세로 상향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기의 보장을 위한 제도로 임금 파크 제도, 그 다음에 부분 연금 제도, 그 다음에 가교 연금 제도 등에 관한 도입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노인 일자리 개념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 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경륜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동 안팎에서 제공되거나 만들어지는 일자리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노인 종합복지관이야. 자, 종합복지관인데 여기에는 지금 법률에 대해서 판사도 있을 것이고 노인들이, 그죠? 그 중에 또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은행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종합복지관에서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이게 또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노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맞춤 복지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된다. 그 어르신의 특징이 뭐냐? 또 어르신의 직업이 뭔가? 어르신이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잘할 수 있는 것을 직업화시켜서 만약에 그 어르신이 예를 들어서 교수였다. 강의를 잘하시는 교수님이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 모시고 노인 어르신들한테 강의를 하면 잘하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이 강의하는 것보다 나이가 경륜이 많고 같은 입장에서 같은 또래에서 강의하니까 더 머리에 쏙쏙 들어가고 더 이해도 잘 될 거 아니야. 더 재밌고, 그죠? 젊은 사람들이 뭘 알기는 인생을 많이 살아봤나? 근데 같은 노인끼리 똑같은 동배의 그 노년을 살았기 때문에 더 이해가 잘 되지. 응? 그래서 이 중에서 글을 잘 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서해를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늙었지만은 우리가 지금 붓을 다시 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발로다가 그리고 대걸레로 그냥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거 상품화 시키면 되잖아. 예? 대걸레 글씨. 예. 이 대걸레로 쓰는 건가? 예. 어쨌든 간에 대걸레를 여태까지 해본 사람이 없잖아. 이 대걸레 글씨를 한번 멋있게 써봐. 기가 막히게 한 멋있게 쓰면 부르는 게 값이지. 그러니까 노인들도 자기 인생을 잘 활용을 하면은 얼마든지 먹고 사는 게, 경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근데 사람들이 노인이 됐다고 다 포기를 해버리니까 더 이상 자기 개발을 안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자기 개발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개발. 그래서 여러분 자기 개발론 이거 굉장히 좀 관심 좀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 엘림에서는 이거를 실시를 하지만은 자기 개발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늙을 때까지 나를 개발하고 늙을 때까지 나를 발전시켜서 결국은 그걸 갖다 돈하고 연결시켜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이 기획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자, 그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그건 취미생활이야.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취미생활인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돈하고 연관을 시켜봐. 그럼 어떻게 해? 그게 그 보람 있는 생활이지. 좋아하면서 돈도 벌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해. 좋아하는 거로 끝나버려. 그 취미생활이야. 그 취미생활을 하려면 돈 들어가야 돼. 돈이 들어가야 돼. 근데 내가 좋아하면서 돈도 생기는 이런 거를 직업을 선택을 여러분이 찾고 만들고 그걸 선택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 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경륜을 이렇게 통해서 노동 안팎에서 제공하는, 그리고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했어요. 자, 고령자의 취업 상태는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31.3%로 다른 연령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2014년 기준이야. 좀 이거 약간 좀 이번에 제가 그 책을 하면서 여기 좀 이거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이건 2014년도인데 이제 새로운 이런 것도 다 바꿨어요.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31.3%로 다른 연령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자,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내용을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의 공익활동 전국형이잖아요. 자원봉사활동. 이거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 하잖아요. 그죠? 근데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도 힘들어요. 근데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돈이 돼야 되는데 돈이 안 되니까 괜히 힘만 들고 몸만 축나게 되고 자원봉사 조금 벌어가지고 병원에 많이 갖다 주게 되면 이것도 이게 수지가 안 맞는 거잖아요. 네. 자, 수지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 수지 맞았다. 이 말은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효과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지가 안 맞네. 그런 거예요. 수입은 많고 수입은 적고 지출이 많으면 수지가 안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 발전 방안에 노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춤형 일자리. 그리고 확대하고 또 노인 일자리 개발. 여기 노이 욕구가 아니라 노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업 수행 인프라를 지원 강화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질적 향상을 위해서 체계적 교육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주택보장 원리 및 정책이에요. 노인주택보장의 원리는 계속 주거보장. 노인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주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노인이 만약에 죽기 전에 또 집을 또 빼라 그래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계속 주거가 보장돼야 된다. 그 다음에 주거 공간의 최저 기준이 확보돼야 된다. 그래서 주거에도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간도 없이 막 그냥 잠만 자고 밥만 먹을 수 있는 공간이면 이건 힘든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주 기회 평등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정상화의 실현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상화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정상화, 그걸 갖다 우리가 정상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주택 정책에서 고령자용 기획주택,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획적인 주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계단 올라가요, 못 올라가? 못 올라가니까 그걸 계단으로 하지 말고 계단도 이렇게 비스듬히 휠체어를 끌 수 있는 그런 계단, 이런 것도 특별하게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기획적 주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복지형 임대주택이에요. 그 복지형 임대주택도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중저고소득층 고령자에게 주택, 임대료,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들이 보조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노인주택보장 원리 및 정책에서 노인주택 정책에 시니어 주택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 입주금, 그 다음에 종신연금 보험 활용하고 간병, 간호식 필요 시에 선택이 가능한 시니어 주택 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케어하우스, 실버 양로시설 제도 개량. 그래서 이 노인이 돼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집들, 그런 시설들, 그런 주거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주택보장 원리 및 정책에서 노인주택의 정책은 건강 장수마을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장수마을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노인주택 정책에 대해서 또 장수마을뿐만이 아니라 노인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어떤 지역을 선택하고 또 노인이 사는 데 있어서 복합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병원도 세우고 노인들을 위한 그 놀이시설도 세우고 또 노인들이
위한 산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종합적으로 기획이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노인을 위한 마을, 또 노인을 위한 주택, 또 노인을 위한 문화, 또 노인을 위한 시설,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노인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